굉장히 돌아가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용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라인이나 설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머라이즈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수인계할 때 암묵 지급하는 게 진행이 되고 현장에 가보시면은 이상 언론들을 만들어놓는 시스템들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다 고장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알람. 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근거, 어떤 판단, 어떤 조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고 재발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연결고리까지 AI가 스스로 레포트를 만들어 축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 AI를 도입하여서 AI 팩토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산업 모델이나 아니면 산업 AI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그냥 적용했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체계가 실질적으로 변화해야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AI가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AI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기록 대상이라든가 표준 이벤트라든가 판단 근거 조치 연결 사실 사람들이 이미 예전에 여러 문서 코드라든가 내부적으로 어떤 폴리시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즉 AI 도입 이전에 업무 패턴이 재설계되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 고객분들은 일단 AI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 AI를 더 잘 쓰기 위해서 현재 업무 패턴에서 더 나은 업무 패턴을 찾아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올 시대에서는 AI 도입을 하기 이전에 회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 패턴들을 재설계해가지고 AI가 리포트나 회의 중심으로 그냥 일종의 그냥 솔루션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 운영 규칙, 책임, 데이터 흐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즉 AI 팩토리 경쟁력의 본질은 기술과 문화가 결합된 운영 체계라고 저는 항상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미래는 그럼 이런 AI 들어오면은 업무 형태는 공개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돌아가게 되면 공장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수용한 조직일수록 공장의 효율성과 공장의 이런 운영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I를 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어떤 업무 패턴을 만들까가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AI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업무 패턴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대응을 갖춰 나가는 게 AI 팩토리 도입하시는 기업분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그러면은 얼마나 우선시 되는가? 사실 오늘 1층에는 로보틱스 그 전시회가 같이 AW랑 같이 되고 있고요. AW 형성이 하지만 A볼, B볼로. 그리고 C층에서는 저희 기업과 같은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AI 그 솔루션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사실 휴머노이드가 이번 CES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휴머노이드가 가져올 미래고 우리 회사의 설비는 맨날 고장 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비가 이런 고장이 있고 품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설비의 재입찰 문제라든가 이런 맥락적인 정보까지 묶어가지고 AI는 티켓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봇이 그냥 문제만 있다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런 시스템을 기록하고 그리고 승인하는 것까지도 AI가 많이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결과에 대해 가지고 필백되고 기록되는 것까지 모든 분야에서 AI가 도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AI 팩토리가 지금 저희 회사 고객분들 성공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가? 사실 오픈형 멀티 에이전트 생태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여러 기업들 대상으로 이런 세일즈를 할 때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원프레딕트에서는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고 하면 원래는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솔루션 하나만 판매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우리는 품질도 필요해요. 근데 품질과 설비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워크오더를 지금까지는 사람이 썼는데
AI가 만들어낸 레포트를 첨부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에이전트들을 저희가 공급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오픈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멀티 에이전트 형태로 이 산업 AI 팩토리에다가 저희 솔루션도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보선 이상 감지를 분류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선 문서나 이력이나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스크래핑 해가지고 문맥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선 루트 커즈 애널리시스랑 프라이어타이즈 우선순위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선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아니면 컴퓨터라이즈드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랑 붙어가지고 티켓을 승인해주기도 하고 발행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여기서 그럼 무엇을 하는가? 이런 봇들이 제대로 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봇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고, 그리고 봇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AI 디파인드 워크 티켓들을 실제로 현장에다가 가서 실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제조기업 경쟁력이 단순 산업 AI 솔루션, 특정 솔루션 하나 도입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의 조합과 운영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며, 제가 이번 AW2066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1년, 2년 뒤에는 이게 주요 당론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AI 모델을 그냥 단순하게 사는 회사가 아니라 AI 운영팀을 만들어서 회사의 운영 체계에 녹이는 회사가 AI 팩토리에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과거에는 부서간 다른 언어 때문에 힘들게 사람 위주로 업무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미래에는 동일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리고 동일한 폴리시를 가지고 이 폴리시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인계치라든가 승인 조건이라든가 실행 범위가 무엇으로 둘지 이런 논의를 하는 회사로 전반적으로 체계가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 중에서도 이렇게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조기업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저는 항상 처음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선결적으로 연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왼쪽에 있는 글자로 제가 제모나이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생성해봤는데요. 설비나 품질, 정비, 이벤트 이력이 통합되고 자산 집행자가 AAS 같은 여러 공통 규격으로 통합이 되면은 여러 산업 AI용 에이전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들 기반으로 굉장히 혁신이 가능한 희망편 미래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지금과 같이 파편화되고 사일로 때문에 어떤 AI 솔루션을 에이전트를 도입하려고 해도 각각 파이프라인을 다 따로 만들어줘야 되면은 하나하나 도입할 때마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막 1년, 2년 동안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 사이에 또 세상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AI, 쓸모없는 AI라고 하는 얘기가 그 회사 안에서 계속 나오게 되고 결국 부실의 업무 패턴을 회귀하고 제조 경쟁력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조직 언어 자체를 단순 도구 도입이 아니라 습관과 운영 체계 전환, 즉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폴리시 그리고 어프로브 누가 승인했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이었는가 어떤 데이터였는가 즉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책임을 생명화하는 것이 이 제조기업이 지금부터 해야 할 준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된다고 하면은 AI는 점점 신뢰할 수 있는 AI가 될 것이고 우리가 AI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예전에 신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완전 초창기 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은 얘가 할루시네이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답변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답변에 대해 가지고 막 동문서답을 해서 내가 AI 말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어디 놀러 갈 때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여기 어디에 놀러 가면 될까, 데이터 코스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올라갔거든요. 이처럼 데이터 흐름이 선별적으로 연결이 되고 습관 운영 체계가 정해되면 비로소 AI가 자리매릴 준비가 되고 AI에 대한 신뢰가 올라감에 따라 여러 자율화 단계가 점점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에 대한 스태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저희 원프레딕트가 예상하는 미래 모습은 다중 벤더예요. 어떤 특정 회사의 AI가
하나 회사만 사셨습니다. 어떤 고객분께서 저희 원 크레디트 것만 써주시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한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엔터프라이즈 에셋 매니지먼트라든가 아니면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고객사에서 쓰고 있던 곳에서 AI적인 지원들을 하기 시작한다든가 여러 벤더가 AI 에이전트들로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메인 특화 모델이라든가 워크플로우 수행 매니지먼트라든가 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다중 벤더 생태계로 전환이 되면 AI를 중심으로 한 이 AI 솔루션 벤더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뭐 AI 에이전트 스택을 좀 예를 들면은 어떤 설비나 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분석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해 가지고 모니터링 해주고 이런 비전 중심으로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기록하고 분석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의 시급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공장에서 쓰이고 있는 에너지를 추적해 주는 에너지 에이전트가 있고 환경 탄소물질 관련된 데이터 에이전트가 있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워크플로우에 녹여줄 수 있는 수행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즉 에이전트의 조합이 AI 팩토리 시대에서는 핵심 경쟁력이고 한 가지 AI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하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항상 고객사분들을 만나면 얘기를 드리는데 AI를 도입할 때 여러 AI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내부 운영 체계나 이런 것들 KPI에 대한 정의나 이런 실제로 사람들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솔루션만 도입하고 기대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초기 비용은 굉장히 아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AI 도입에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 인력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서버라든가 GPU라든가 이런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초기 비용을 산정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현재 좀 좋은 비용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자율제조에 이어지는 로드맵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에이전트만 있다고 해서 아니면 산업 AI 솔루션만 있다고 해서 공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하는 지점은 그냥 뭐 인스톨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 AI 에이전트들을 잘 스태킹해서 정착시키고 실행하는 데 달려있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고 저희 고객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딱 똑같아요. 다 정착을 잘하고 실행을 잘하는 회사분들께서 저의 AI 솔루션을 잘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경쟁력은 이런 정착 실행에 있다는 거 그리고 승인하고 책임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AI 틀릴 수도 있거든요. AI 틀렸으면 너 틀렸어 라고 피드백을 줘가지고 클로즈드로 AI를 재학습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 운영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사결정 우리가 AI가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AI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원스톱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AI에 대해서 AI 기반으로 한 실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정비에서 운영을 AI 에이전트가 마치 새로운 운영자처럼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운영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착 지표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고객사분한테 항상 좀 얘기를 드리는데 그냥 뭐 품질률이 좋아졌다, 부동률이 줄었다, 뭐 여러 다운타임이 줄었다 이런 1차적인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정착 지표라고 하는 거는 이 AI 에이전트가 운영 체계로서 AI 팩토리가 되고 싶은 그 팩토리 안에 얼마나 잘 녹아들었는가 그거를 정착 지표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한 실행 건수라든가 그리고 AI가 실제 움직였을 때 KPI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TF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탐지라든가 공고라든가 승인 조치 기록 그리고 최소 페루프 구축에 대해 가지고 작은 라인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는 거. 어떤 고객사분들 만나 보면은 우리는 신공장을 지을 때 AI 디파인드 팩토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 여러 레트로핏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뜯어보실 건데 이때 AI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작은 라인으로부터 확장 가능한 준비를 해보시고 실제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해보신 다음에 현장이 AI를 중심으로 바뀌는 운영 체계를 한번 돌려보십시오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신공장에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F&B 기업에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신공장이 아닌 기존 공장에다가 저희 라인을 테스트로 돌려보고 그 라인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AI적인 성과도 성능도 있겠지만 실제 AI가 만들어낸 워크플로우가 현장에 도입, 그 현장에서 확산 가능한 형태로 정착되게끔 하는 것을 저희 고객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역할이 재편이 되고 그리고 AI를 통한 변화가 관리될 수 있어야 이 AI 팩토리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회사들 특히나 뭐 AI에 대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좀 장사가 잘 되셔가지고 우리는 완전 빅 비전을 가지고 이런 AI를 도입해 볼 거야. 다크 팩토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공장에 불도 안 켜져 있고요. 그 상태에서 30일 넘게 돌아가요. 그럼 다크 팩토리는 사실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확산 가능한 초기 실행을 잘 만들어둬야지 미래의 다크 팩토리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AI를 쓰는데 단순히 알람 보시 하나 늘어나는 그냥 좋은 수준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실제 AI를 기반으로 한 행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무엇을 자동으로 실행할지, 무엇을 승인하에 실행할지, 그리고 예외 처리 방식은 어떻고 AI가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초기 로드맵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작은 라인 공정부터 한 다음에 공장 단위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 제 고객사분들이 여러 공장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멀티 플랜트라든가 전사 수준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 이거는 특정 AI 에이전트 벤더가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AI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복제 속도이고 그 여러 공장에서도 반복 가능한 템플릿을 만드는 운영 체계가 저희는 가장 고객사분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것까지 해드릴 수 없으니 스스로 변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설계나 확산 이게 가장 기업 AI 팩토리가 되려고 하는 기업들의 가장 어려운 요소이고 그래서 AI가 줄 수 있는 유스케이스 중심으로 중심을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성과 자체에 대한 시각을 예전에는 뭐 품질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던 것들을 AI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가 실제 얼마나 잘 동작하여 있고 이 정책들이 얼마나 잘 개선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AI가 실제 AI 팩토리에다가 특질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산업 AI 업계에 오기 전에는 이 모빌리티 쪽에 몇 년 있었어요. 맨 처음 제 커리어의 시작은 그 산업 그 제조업 쪽이었는데 한 8년 정도는 모빌리티 쪽에 가 있다가 다시 그 산업 AI 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도메인을 다니면서 보니까 모빌리티의 자율 운행 단계와 그리고 산업 AI의 자율 제조 단계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옛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에 자동차가 있던 아니면 내가 차선을 탈출을 하던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DAS라고 하는 게 나온 순간 앞차가 가까워지면은 삐빅하기도 하고 차선을 이탈하면 삐빅하면서 어드바이스를 날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에머전시 브레이킹이 연동이 돼가지고 앞차를 막을 것 같다? 그러면은 자동차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자동차들, 뭐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고속도로에 올렸을 때 반자율 버튼 누르면은 핸들에서 손만 안 떼고 있으면은 알아서 자동차가 가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판단하에 이거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라고 하면은 인간의 개입을 요구를 해가지고 인간으로 이 바톤 터치가 됩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정도로 아무래도 굉장히 자율 운전의 수준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자율 제조 단계는 그럼 어떤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알람봇이 있는데 이상 감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레포트를 한다던가 사실 이 수준의 현재 대부분의 산업 AI 에이전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공장 단위로 확장이 되려고 하면은 멀티플 AI 에이전트 그리고 AI 에이전트들이 오픈 클로에서 막 여러 가지 봇 만들어서 나는 이거 마케팅 지하에는 코딩 봇이 있는 것처럼 공장 내에 많은 봇들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전 AI 에이전트들이 실제 운전과 공장의 여러 가지 디시전에다가 개입을 하고 공장의 여러 운전까지도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한 안전 품질 중심으로 제한적 개입을 하는 것들이 아마 레벨 2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부분 자율, 고도 자율, 완전 자율을 거쳐가지고 자율형 공장, 즉 다크 팩토리까지 완성되는 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2026년에 자율 제조는 어디까지 와 있냐? AW2016에 나와 있고 그 이번에 와주신 대부분의 회사들 대부분이 저희 회사를 포함해가지고 레벨 0에서 레벨 1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는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운영 체계에 녹아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레벨 2, 레벨 3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 사람이 예전에 운전을 하면서 책임을 졌던 게 점점 책임이 내려가는 것처럼 자율형 공장도 사람 중심으로 여러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들이 AI 중심으로 점점 넘어가게 되는 에이전트 동반 진화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실제 공장에서는 저희 같은 AI 에이전트들 파는 회사들의 솔루션을 사서 도입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운영 체계 그리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그 체계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많은 분들 앞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프레디트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그 전체 공장이나 아니면 공장 그리고 라인 대상으로 최적 의사 결정을 보면 자동 관리 플랫폼인 그 AI 네이티브 팩토리 솔루션들을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대기업과 대형 중견기업, 공기업 등들을 대상으로 많은 세일즈를 해왔고 이 AI와 관련된 산업 AI와 관련된 그 회사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많은 수준의 인적 기업을 유치해왔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제품적으로도 좀 좋은 그 양질의 결과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스스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레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얘 무슨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원인은 무엇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자동화된 레포트를 올려주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가지고 회사 내부에서 실제 AI 팩토리로 가기 위한 운영 체계 자체는 그 고객분들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플랫폼을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PDX라고 하는 그 엣지에서 올라오는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러 AI들을 돌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이게 실행 가능한 컴퓨터라이즈 메인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연동이 될 수 있는 PDX라고 하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말 이 A사 저희가 회사명은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 수주를 한 30억 원 정도를 해주셨고 매년 한 10억 원 정도의 저희 회사 AI 에이전트를 사서 확장을 해 나가고 계신 그 고객님의 이 유즈 케이스예요. 결국 하루에 한 20만 불 정도의 품질이 발생하는데 저희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정책과 그리고 여러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한 근거들을 AI가 다 준거를 이제 굉장히 활용을 하고 사람은 그걸 읽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고 최종 행동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됨으로써 7일 정도의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배우가 보면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140만 달러의 굉장히 큰 ROI가 생겼고 이 유스 케이스가 단건이 아니라 한 번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것으로 저희 지하에 설치된 펌프도 관련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저희 원프레디트는 AI 에이전트 여러 가지 스태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멀티 AI 에이전트들을 판매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고객사분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좀 시간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저쪽에 시골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 저희 한번 찾아봐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 AI 에이전트가 녹아든 그 미래 AI 섹터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